글을 모르는 건 평생 한이 됩니다. 저는 72세까지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중국 영길의 한 조선족 마을.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김미란. 할머니가 손자의 한국어 숙제를 도와주겠다는 단순한 결심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자한테 창피하지 않으려면 나도 글을 배워야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작은 도전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결국 중국 정부의 공식 프로그램이 될 줄은. 문화대혁명의 상처를 간직한 어르신들이 한글을 통해 문맹에서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한 할머니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미란입니다. 올해 72, 중국 영길에서 평생을 살아온 조선족 할머니입니다. 작은 마을 토담집에서 해가 떠오르던 아침이었습니다. 손자 동영이가 보내준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한글을 따라 써보는 중이었죠. 연필을 꼭 쥔 손가락 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밭에서 일하며 살았으니까요. 이건 기역, 이건 미음. 글자를 따라 그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 선이 삐뚤빼뚤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우리 손자한테 창피하지 않으려면 나도 글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동영이는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하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요즘은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난번 전화해서 숙제가 어렵다고 했을 때 제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글을 제대로 모른다는 걸요. 할머니, 뭐 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영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향에 잠시 들렀다가 갑자기 찾아온 거였어요. 얼른 공책을 덮으려 했지만 늦었죠. 아이고, 동영아. 깜짝 놀랐네. 그냥 심심해서. 동영이가 다가와 제 공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보낸 한국어 책이잖아요.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이 나이에 글자를 배운다는 게 우습게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우리 손자 숙제 도와주려면 할머니도 공부해야지. 근데 이 나이에 배우기가 쉽지 않네. 동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스함이 전해져 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봐요. 그날 오후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동영이는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글자를 완성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배우시다니. 동영이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평생 배우지 못한 한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 한을 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한글을 배울 줄 누가 알았겠니? 사람은 배움에 나이가 없다더니 정말이구나. 동영이와 함께한 그 오후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손자가 가르쳐주는 한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동영이가 가르쳐준 글자들을 반복해서 써보는데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14살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아버지는 반동분자로 몰려 노동교화소로 끌려갔고 어머니와 저는 농촌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미란아,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야.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 책 대신 괭이를 들었어요. 학교 대신 밭으로 나갔죠. 어린 마음에 책을 읽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한글 공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책 한 권만 있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글을 알았다면 이렇게 평생 농사만 짓진 않았을 테니까요. 할머니, 또 공부하세요? 동영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어요. 응, 내가 가르쳐준 거 복습하고 있어. 근데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싶기도 하네. 동영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자들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배우시다니.
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가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못 배운 한 가난했던 시절, 문화대혁명 때 겪었던 고통들. 동영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우리 세대는 많이 배우지 못했단다. 어떤 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뜯기도 했어. 그런 시절에 누가 글을 배울 생각을 했겠니?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동영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세대가 겪은 고통 때문에 저희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동영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건 단순히 손자 숙제를 도와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못 배운 한을 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한 작은 문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미란아, 못 배운 것은 평생 한이 된다. 내 자식들은 꼭 가르쳐라. 이제야 어머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늦었지만 저도 배움의 기쁨을 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손자와 함께하는 한글 공부는 제게 새로운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마을 작은 슈퍼에 갔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에 평소처럼 메모장에 살 것들을 한글로 적어갔어요. 이제는 한글로 쓰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미란 씨, 그거 뭐예요? 한국 글자 아니요? 옆에 서 있던 왕 할머니가 제 메모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왕 할머니도 저처럼 조선족이지만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네, 한글이에요. 요즘 배우고 있답니다. 이 나이에? 배울 수 있소? 왕 할머니의 눈에 호기심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저도 손자한테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 보니 문 앞에 왕 할머니와 동네 어르신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놀랐지만 안으로 모셨죠. 미란 씨, 우리도 한글 좀 가르쳐 주시오. 자식들 한국에 일하러 갔는데 편지도 못 읽고.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작은 한글 공부 모임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엔 3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0명으로 늘었어요. 저희 작은 마당에서 시작한 모임은 마을 회관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모음을 배워봅시다. 아, 야, 어여. 제가 배운 대로 천천히 가르쳤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었지만 모두의 눈빛이 초롱초롱했습니다. 학생들이 된 것처럼요. 이거 어려워도 너무 재미있어. 우리 아들이 보낸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까? 김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가족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어요. 열흘이 지난 후 저는 작은 시험을 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을 써보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미란 선생님, 이거 맞나요? 장 할머니가 쓴 종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사랑합니다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쓰셨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자신이 쓴 사랑합니다.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던 분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 사진을 동영이에게 보냈더니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선생님이 되셨네요. 전화기 너머로 손자의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을요. 우리의 한글 공부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한 배움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실력은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글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영길 시내에 있는 한국식품마트에 갔어요. 평소라면 종업원에게 물어봐야 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미란 선생님, 이거 보세요. 고추장이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읽었어요.
장할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상품 이름을 읽기 시작했죠. 김치, 된장, 라면. 작은 성취감에 모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건 불닭볶음면이라고 쓰여 있네. 손녀가 좋아하는 건데 이제 알겠어. 우리 할아버지의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림만 보고 물건을 골랐는데 이제는 한글을 읽으며 자신감 있게 쇼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왕 할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나 고맙소. 덕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아들이 보낸 카톡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 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를 가족과 연결해주는 다리였던 거죠. 마을 회관에서의 수업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자음 모음만 가르쳤지만 이제는 한국 노래 가사를 함께 배우고 있어요. 특히 BTS의 봄날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모두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반짝이는 눈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손자에게 편지를 썼소. 짧은 편지였지만 내 마음을 담았지.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 소리.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어요. 평생 손가락 지문으로 서명해 오던 김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라니. 그것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한글로 김치찌개 레시피를 적어 서로 공유했을 때였어요. 각자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를 한글로 표현하며 우리는 문화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지혜가 이렇게 글로 남겨지니 더 소중하네요. 동영이가 영상통화로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과 지혜가 이제 글자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삶을 바꾸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읽고 쓰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우리 한글 교실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과 그 뒤를 따르는 두 명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교육청 소속 리샤오란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어르신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셨죠. 이게 무슨 모임인가요? 허가받은 교육 활동인가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한글 공부 모임입니다.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리샤오라는 메모를 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왜 중국어가 아닌 외국 문자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글은 우리 조선족의 문자이기도 합니다. 조상의 언어를 배우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리샤오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공식적인 교육 과정 없이 이런 모임을 운영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그녀의 말에 왕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글을 배우는 거요.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요. 리샤오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체성을 흔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민으로서 중국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교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중국 시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선족이기도 해요. 두 가지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샤오란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활동은 일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식 허가를 받을 때까지요. 그 순간 제가 용기를 내어 책상 위에 놓인 한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어요. 우리는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리샤오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발음과 읽기 실력이 그녀를 놀라게 한 것 같았어요. 2달 전까지 저는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 손자와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수업의 의미입니다.
교실 안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 힘을 주었어요. 리샤오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교실은 걱정스러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고. 우리의 배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의 방문 이후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무언가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영이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에서 오신 노 교수님을 모시고 올게요. 교수님이 할머니의 한글 교실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사흘 후 동영이와 함께 온 노 교수는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노 교수는 영길대학에서 한글 교육 연구를 위해 체류 중이라고 했어요. 김미란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들의 한글 습득 속도가 놀랍네요. 노 교수가 우리 수업을 참관한 후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제가 연구 중인 문해 교육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한글이 문맹 퇴치에 효과적인지 연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임을 지킬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 교수의 지도로 우리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한글 습득 과정을 기록하고 얼마나 빨리 읽고 쓸 수 있는지 측정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노 교수가 데이터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렵지만 한글은 원리만 이해하면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리샤오란이 약속대로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노 교수님의 실험 프로그램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네요. 학술적 근거가 있다면. 리샤오라는 우리의 학습 기록과 노 교수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문맹률이 아직 높은 편인데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라면. 리샤오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왕 할머니가 자신이 쓴 짧은 편지를 리샤오란에게 보여드렸어요. 2달 전까지 글을 전혀 모르던 분의 글씨였습니다. 리샤오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글을 잘 모르세요. 중국어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샤오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 어머니도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군요.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샤오란의 도움으로 우리는 정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어요. 노 교수의 학술적 지원과 함께 문해 실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된 것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들었고 학습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배우기 쉬운 특성이 문맹 퇴치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의 물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노 교수님의 제안으로 우리 수업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글자와 문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접목시킨 것이죠. 미란 선생님, 언어는 문화와 함께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볼까요? 노 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한국 드라마, K-팝, 한식 등을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 가져온 재료는 삼겹살이었어요. 오늘은 삼겹살 만드는 법을 한글로 배워볼게요. 교실에 작은 전기 그릴을 가져와 삼겹살을 구우며 한글로 레시피를 썼습니다.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음식이라는 소재는 모두의 관심사였으니까요. 삼겹살, 상추, 쌈장. 이렇게 쓰는군요. 우리 할아버지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음식 이름을 한글로 쓰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새 단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직접 맛보니 배움의 즐거움이 2배가 되었죠.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K-팝 가사 활용이었습니다. BTS의 봄날에 이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까지 어르신들은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따라 읽었어요. 뚜두뚜두 뚜두뚜두. 이게 무슨 뜻이요?
장할머니의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글을 익히면서 현대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우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업 소식이 마을 전체로 퍼지자 젊은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류 팬이었던 10대들이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한글을 가르치겠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그룹 가사도 알려드릴게요. 16살 소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함께 배우는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는 한국 드라마 짧은 클립을 보며 대사를 따라 읽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의 인기 대사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깐부가 뭔지 아세요? 깐부는 어르신들이 드라마 대사를 따라 읽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즐거움이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던 날이었습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와 15손자가 같은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특별한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손자의 칭찬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이니까요. 노 교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법이 습득 속도를 30% 이상 높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언어를 배우면 이렇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한글은 구조가 과학적이라 더 빠르게 습득되는 것 같아요. 리샤오란도 이제는 우리 수업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우리 반에 등록했거든요. 한글과 한류가 만나 피워낸 꽃은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우리의 시도가 단순한 문해 교육을 넘어 문화적 다리를 놓는 소중한 작업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한글 교실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손자 숙제를 돕기 위해 시작한 작은 도전이 어느새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120명의 어르신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샤오란이 흥분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어요. 김미란 선생님, 큰 소식이 있어요. 성교육청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성교육청 관계자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여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보겠다는 것이었어요. 방문 당일 교실은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우리가 이룬 성과를 보여줄 기회였으니까요. 여러분의 성과가 놀랍습니다. 평균 학습 기간이 이렇게 짧다니요. 교육청 국장은 우리 기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노 교수님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국어를 배울 때보다 70%가량 짧았어요. 문맹 퇴치에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더 넓은 지역에서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국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영길 지역의 한글 기반 문해 교육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전이 정부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손이 떨려 준비한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저는 8개월 전까지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청중석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히 온 손자 동영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자 숙제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말을 이어가며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한글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입니다.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연설을 마치자 회관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왕 할머니, 김할아버지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성취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큰일을 하실 줄은.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손자 때문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영길 지역 전체에 조선족 어르신문의 교육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다른 마을로 경험을 나누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제 인생에 가져다준 변화, 우리 마을에 가져다준 희망,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기쁨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요. 한글이 열어준 새로운 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72세 김미란 할머니의 한글 도전이 어떻게 중국 조선족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보셨습니다. 글 한자 모르던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손주들과 소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평생 침묵을 지켜온 한 사람의 결단이 수천 명의 운명을 바꾼 감동 실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